이제 그동안에 이제 앞에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분들과 이 비이성적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들이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신과 교과서들을 찾아보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상 성격이 무엇인지 정의 내린 책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완벽하게 정상인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라이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 비이성적인 사람들을 상대하기 전에 내 안의 또라이 기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에너지를 중화시키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경험이 성인 되었을 때 성격에 다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충분하고 완벽한 양육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최고의 양육자를 만났더라도 부정적인 경험 하나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부정적인 내면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게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을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어떤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사람일 거야. 나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나는 사람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항상 나에게는 나쁜 것들이 찾아올 거야. 나는 불행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메시지는 의식적으로는 알기 어려워요.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의식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고, 한번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면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게 하고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매몰되게 만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 안에 갇혔을 때는 평소에는 차분하고 멀쩡했던 사람들도 일시적인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또라이 기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일 때, 특히 가족일 수 있어서입니다. 가족은 나의 어린 시절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또라이처럼 만드는 버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또라이 기질을 공략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로부터 얻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많이 알아내서 중화시켜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화란 무력화시켜 놓자는 거예요. 누그러뜨려 놓자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방법은 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또라이처럼 행동했을 때,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내면에서, 그 당시 나의 내면에서 굳게 믿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또라이 기질을 중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성적일 때는 내 안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못하면 그 메시지에 사로잡히게 되죠. 나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평소에 발견했을 때 적어 놓으세요. 적어두고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순간들을 좀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되거든요. 그때 나의 고차원적인 뇌를 깨워서 이 메시지는 나를 또라이로 만드는 메시지야. 이거를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해 나가다 보면은 중화시키는 것도 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의 또라이 기질을 관리하면서 평소 나를 괴롭혔던 비이성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들의 공격에 말려들어서 같이 싸우다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제정신인 우리들이 그들보다 먼저 지쳐요. 그래서 더 이상 피를 그만 흘리고 멈추고 중단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기도록 내주는 거예요. 근데 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또라이는 그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러서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공격을 해올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편도체 하이제킹이 일어나서 덩달아서 그들과 똑같이 화내고 흥분하면서 고차원적인 뇌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것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의 공격에 내가 과도하게 흥분해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침착하자. 이건 내가 저들의 공격에 말려드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켜 보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무기는 우리가 제정신을 잃고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숫밥에 우리는 말려들어서 원하는 걸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들의 숫밥에 말려들지 않고 침착을 유지할 때 저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번번이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공격에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진 마세요. 또라이는 저들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비이성적인 사람의 공격에 너무 충격을 받고 상심해서 더 이상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퇴사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 또라이가 가족이어서 연락 단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죠. 그럴 때는 피하고 숨으면 결국 더 나쁜 결과로 돌아와요. 대화를 피하는 사람은 비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영원히 인질로 남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공격에 당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맙시다.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들은 또 또라이 짓을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마음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어보세요. 올 것이 왔구나. 이번엔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입시다.